이 국회의원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대리기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리기사는 김현 의원이 처벌되길 원한다고 그런 주장도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이 경찰청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김 의원의 이 권위적인 특권의식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청장님, 수사부장이 일선에 있는 수사부장이 고발장도 제대로 안 보고 수사한 거 잘한 일입니까? 당시에 그 발언의 배경 진위를 제가 확실히 아는 게 뭡니까 지금 경찰청장은? 아는 게 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슨 내용을 재판 기록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언론에 어떤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지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당시로서는 수사팀에서 지금 당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감 안 느낍니까? 이렇게 허술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한 이런 경찰의 수장으로서 아무런 책임감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재판 종료와 함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비겁하게 그 자리에 연연하고 싶습니까? 자, 김현 의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시죠. 예. 똑바로 답변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김현 의원의 이 경찰청장 몰아붙이는 그 특권의식 갑질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이 부분도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똑바로 답변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렇게 그 자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려고 연연하냐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 조금도 그렇게 뭐 받지 않냐, 책임감 같은 거 느끼지 않냐, 이런 것들이 다 김현 의원 본인에게 지금 요구받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요. 어제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지만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폭행을 사주한 게 드러나면 폭행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정치인은 문외한이지만 관심은 있거든요. 지금 평상시 그 주장을 하는 게 특권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의뢰 억울함이 없는 사회, 이런 슬로건을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통상적으로 일선에서 야간에 공동상해나 폭행을 일으키는 그 집단 폭력 싸움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나는 하지 않았다, 모른다, 이제 지금 모르쇠로 일관을 하거든요. 이런 게 통상적으로 야간에 만취된 상태의 폭력 피해자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략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24일 날 아침 10시에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서 23일 날 오후 5시 15분에 혼자 출석을 합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기습 출석이라고 제가 방송에 처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특권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루 전에 출석을 하는 건 기자들의 포트라인에 서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알려지면 다 나올 때 찍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형사과장실로 들어가가지고 형사과장 방에 앉아서 형사과장과 대담을 2시간 합니다. 2시간.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겠습니까? 자, 이유가 뭐냐? 굉장히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요. 나는 지금 혼자 먼저 왔는데 변호사가 오면 조사 받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것이죠. 변호사 오기를 2시간 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형사과장한테 예합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행이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간할 영등포의 경찰서인데 또 국회의사당 소관인데, 그러면 안행이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형사과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2시간을 서임된 변호사랑 어떻게 작전을 짠 것인지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특권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특권 없는 세상, 또 의뢰, 갑질하지 않는 의뢰, 정말 억울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슬로건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국회의원 특권을 누릴 건 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의 특권을 충분히 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모든 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일관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10명의 목격자 참고인 주소 다 받았고, 측근에서는 2사람의 진술이 다 돼 있고 CCTV 합법
쪽으로 다 지금 적법하게 돼서 네. 보강이 됐고 채집이 돼 있거든요. 네. 하면은 자 먼저 보세요. 지금 모욕죄, 네. 업무 방해죄, 네. 그다음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 폭행 상해죄. 네. 이게 입건이 일반 같으면 이미 일반인 같았으면 H장 쪽 소매를 잡고 야 거기서 너 이리 와 왜 안 서? 그 국회의원 명함 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할 때 네. 이미 일반인 같으면 입건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지금 강의에 네. 소위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은 사실은 직권남용 네. 이 부분도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우리 김 변호사님 계시지만 경합범으로 된다면 최소한 이거는 일반인 같으면은 네. 그 지금 물론 일반인 같으면 직권남용이 저 해석을 안 하겠지만 네. 법리적인 검토를 안 하겠지만은 영장 청구감이라는 것을 저는 수사 경험칙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거침없는 구타, 지금 폭행 장면인데, 저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나고 말리고 가는데, 저 가는, 가방을 뒤에 메고 가는 저 여자가 김현 의원입니다. 그런데 폭행이 다 끝나고, 지금 말리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폭행자의 뒤를 따라가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지금 저기에 CCTV에 나옵니다. 뭐가 괜찮아? 근데 나 말렸는데 말린 사람도 그래? 아니, 뭐. 말린 사람, 어떤데? 아이게 말린 사람 어떤데? 말리는 말라고. 거기라도 한번 말린 사람 어떤데? 그러니까, 하자. 편하게. 가지 않습니까? 저 여자. 바로 저 여자가 김현 의원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부인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세계적으로요. 네. CCTV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영국의 CCTV가 가장 많습니다. 네. 540만 대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 CCTV를 설치한 이후에 37%라는 범죄가 줄었어요. 네. 그 다음은 바로 CCTV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위거든요. 네. 450만 대에서 500만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CCTV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부적절한 행동이나 네. 또 어떤 범법자나 네. 또 룰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그 물건이 바로 CCTV이고 네. 룰을 지키고 정말 그 평화적인 어떤 행동이나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기거든요. 좋은 기계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현 의원께서는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나라 현장의 CCTV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가족 대책이 김현 의원의 얼굴은 모르지만 유가족의 대책의 얼굴은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다 몰려와서 봤고 네. 실제로 동영상을 찍었고 블랙박스 주변에 CCTV가 다 찍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보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 때리지 않았다, 또 못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할 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주치된 상태에서 야간에 시정 잡배들이 싸움하다가 경찰서에 와서 네. 폭력 당직팀에서 하는 그런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주 한 발짝 뒤도 못 보는 지금 형태의 이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 네. 과연 이거를 일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더구나 저희 같은 수사를 했던 사람들 볼 때는 네. 너무 냉소적인 정말 네. 썩소가 정말 일어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스스로 본인을 점점 시궁창으로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고 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수없이 정치권과 거리를 돌아. 그렇게 되면 참상을 또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그 조언을 안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김용호 씨 밑에 들어가서 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악수하고 거기를 상년처럼 모시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노 강경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왕당파다 보니까 여기에 핵심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 핵심 왕당파들을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김용호 씨하고 왕당파들과의 그런 어떤 긴밀한 관계가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왕당파들의 지원을 얻어서 당대표를 하든지 원내대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되려면은 결국 김용호 씨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오늘 다 드러났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김현 의원에 관련된 대리석 폭력 사건은 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일 큰 피해를 준 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줬습니다. 네. 왜 그러냐. 4월 16일 304명에
대한 정말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희생자에 대한 그 가족들과 거의 똑같은 특히 손자, 손녀 그다음에 그 어린 자식을 준 부모들 엄마, 아버지 입장은 똑같은 심정으로 같이 슬픔을 해주고 동정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이런 마음이 완전히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유가족들의 행태나 김현우에 관련된 일부 이런 행태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순수한 세월호 유가족들 그 간부들을 제외한 유가족들은 지금 말도 못한 심정이 더욱 참담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철회되고 있는 정말 어떤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대놓고 큰 소리도 치고 인터넷에다가 내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지지 서명을 해줬던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국민 지지를 잃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두 번째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또 피해를 줬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정치인들, 특히 야당이나 지금 새정년에 대한 국민들 지지가 말도 못하게 또 친노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지지가 말도 못하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버스나 이런 지하철을 타고 가면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진짜 이건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된다. 김현우 의원 때문에 이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가속화로 지금 이탈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준 김현우 의원이 빨리 모든 현실을 인정을 하고 정말 진정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건 발생 현장에서 찍힌 CCTV에 보면은 이 김현우 의원이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몇 차례 이 오른손을 터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대리기사 측 변호사나 이쪽에서 이 부분을 김현우 의원도 폭행에 가담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을 던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야, 너 거기서 이리 와. 거기서 이러면서 왜 가? 하긴 단초가 되면서 옷소매를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계시지만 폭행이나 폭력이라면 유형력의 행사, 물리력의 행사거든요. 그러면 그 걸어가는 대리기사 옷소매를 잡아 세우고 그다음에 폭언과 욕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말을 하면서 이게 단초가 돼서 뒤에 있는 그 유가족 간부들이 와서 폭력을 행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선에서는 통상 김현우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최초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해자로 입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폭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입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wen 의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시죠. 똑바로 답변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김현우 의원의 이 경찰청장 몰아붙이는 그 특권의식 갑질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이 부분도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보니 똑바로 답변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렇게 그 자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려고 연연하냐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 조금도 그렇게 뭐 받지 않냐 책임감 같은 으로 일선에서 야간에 공동상해나 폭행을 일으키는 그 집단 폭력 싸움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나는 하지 않았다, 모른다. 이제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거든요. 이런 게 통상적으로 야간에 만취된 상태의 폭력 피해자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략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24일 날 아침 10시에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서 23일 날 오후 5시 15분에 혼자 출석을 합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기습 출석이라고 제가 방송에 처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특권 무슨 내용을 재판 기록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언론에 어떤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지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당시로서는 수사팀에서 지금 당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감 안 느낍니까? 이렇게 허술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한 이런 경찰의 수장으로서 아무런 책임감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재판 종료와 함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비겁하게 그 자리에 연연하고 싶습니까? 느끼지 않냐 이런 것들이 다 김현우 의원 본인에게 지금 요구받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요. 어제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지만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폭행을 사주한 게 드러나면 폭행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김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정치인은 문외한이지만 관심은 있거든요. 지금 평상시 그 주장을 하는 게 특권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의뢰 억울함이 없는 사회, 이런 슬로건을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통상적 이 국회의원 특권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대리기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리기사는 김현우 의원이 처벌되길 원한다고 그런 주장도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이 경찰청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김 의원의 이 권위적인 특권 의식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청장님, 수사부장이 일선에 있는 수사부장이 고발장도 제대로 안 보고 수사한 거 잘한 일입니까? 당시에 그 발언의 배경 진위를 제가 확실히 아는 게 뭡니까 지금 경찰청장은? 아는 게 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